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빛과 파동 광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 빛의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사진을 본다는 것은 스크린 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빨강, 파랑, 초록,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수백만 가지의 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로 자신의 상을 보거나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의 반사 거울로 다른 자동차의 상을 보는데요. 이러한 상은 빛이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물체를 잘 보기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늘빛이 파란 것은 공기 분자에 의한 빛의 산란이라는 광학적 현상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개의 여러 빛깔은 비가 온 후 빗방울을 빛이 통과하면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빛의 반사와 굴절 외에도 오늘은 파동 광학 또는 물리 광학에 관한 것으로서 빛의 간섭, 회절, 그리고 편광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령 두 개의 역학적인 파동이 합성되어 보강 또는 소멸이 될 수 있는데요. 보강 간섭의 경우 각 파동의 진폭보다 더해진 파동의 진폭이 크고요. 반면에 소멸 간섭에서는 더해진 파동의 진폭이 큰 쪽 파동의 진폭보다 작습니다. 빛의 파동 또는 광파도 서로 간섭합니다. 그리고 광파가 불투명한 장애물 내에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구멍은 점 광원의 역할을 하여 파동은 장애물 뒤쪽의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간섭과 회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간섭과 회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간섭과 회절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와 굴절. 자, 빛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9세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반사와 굴절의 법칙 등 뉴턴의 입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빛은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입자의 흐름이며 눈 속으로 들어온 이 입자가 시신경을 자극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시 빛은 파동의 일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요. 167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인 호이겐스는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을 파동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1801년 토마스 영은 빛의 파동적 본질을 처음으로 증명했으며 1873년에 맥스웰은 빛이 높은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전 전자기학 이론은 헤르츠가 발견한 광전 효과 실험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광전 효과란 빛을 쪼인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빛의 세기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은 파동론으론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은 1900년 플랑크가 제기한 양자화 개념을 도입하여 1905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제시되었죠. 이 양자화 모형에서는 빛의 파동 에너지가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나타나는 양을 양자화되었다라고 말하죠. 플랑크의 이론에 의하면 광자의 에너지 E는 전자기파의 진동수 F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비례상수 H는 플랑크 상수로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제곱줄 세크입니다. 이렇게 빛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본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빛은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적 특성을,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입자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빛의 반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광선이 다음 그림과 같이 공기로부터 매끄러운 평면에 입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광선이 면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면에 수직하게 그은 법선과 입사 광선은 세타 1, 반사 광선과는 세타 1 다시의 각을 이룹니다.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은데 이것을 반사의 법칙이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반사는 자연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파동 현상을 반사파의 모형으로 분석하며 반사파 모형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타 1은 세타 1 다시와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빛의 굴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사된 광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 매질에서 진행 중인 광선이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에 닿으면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두 번째 매질 속으로 투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투과되는 광선은 경계면에서 꺾이며 굴절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 및 굴절광선은 모두 한 평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사된 광선을 나타낸 그림에서 굴절각 세타 2는 두 매질의 성질과 입사각에 의해 결정되며 수학적인 관계식은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V 1분의 V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 1과 V 2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질에서 빛의 속력입니다. 만약 밀도가 작은 공기에서 밀도가 큰 유리로 진행할 경우 굴절각 세타 2는 입사각 세타 1보다 작으며 광선은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굴절각 세타 2는 입사각 세타 1보다 크며 광선은 법선으로부터 먼 쪽으로 꺾입니다. 가령 빛이 공기에서 다른 물질 속으로 들어간 후 다시 공기로 나올 때 빛의 성질은 우리들을 종종 혼동시키는데요. 빛은 공기 중에서 3.0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유리 속으로 들어가면 약 2.0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로 줄어듭니다. 이 속력은 빛이 공기 중으로 다시 나올 때 순간적으로 처음 속력인 3.0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로 증가합니다. 예컨대 탄환이 나무 토막을 뚫고 나오는 경우와는 매우 다른데요. 그 이유는 탄환은 나무 토막 속에서 속력이 감소하고 빠져나올 때에도 그 속력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그림에서 1은 입사 광선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4개의 빨간색 광선 중에서 굴절이 일어난 것은 각각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3과 5인데요. 2와 4는 반사 광선이며 3과 5는 굴절 광선입니다. 이번에는 굴절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진공에서 최대의 속력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력은 어떤 매질 속에서도 진공 속에서의 속력보다 느린데요. 이러한 매질의 굴절률 n을 이 속력의 비로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분의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 즉 V분의 C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로부터 굴절률은 단위가 없고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공 중에는 n은 1입니다.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파동의 진동수 F는 변하지 않으나 파장은 변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매질의 성질,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해 결정된 식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V 1분의 V 2와 굴절률의 정의로부터 얻은 식 V 1분의 V 2는 N 2분의 N 1의 관계에서 두 식을 결합하면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스넬의 굴절 법칙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빛의 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이란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변한다는 것으로
분사는 어떤 물질에 대한 굴절률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데요. 굴절률 N은 파장의 함수이므로 빛이 어떤 물질에서 굴절될 때 스넬의 굴절 법칙에 따라 굴절 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른 각도로 꺾이게 됩니다. 모든 가시광선이 혼합된 백색광, 즉 모든 가시광선의 조합이 그림 A와 같이 프리즘에 입사하면 광선은 가시광 스펙트럼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퍼져나옵니다. 뉴턴은 각각의 색깔이 특별한 편의각 델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색깔은 원래의 백색광으로 다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지개 역시 이러한 빛의 분산 형상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즉, 백색광인 태양광선이 머리 위를 지나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반사와 굴절을 일으킵니다. 백색 입사 광선과 물방울에서 되돌아 나온 광선들 사이의 각도는 파장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즉, 보라색은 입사 방향과 40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산란되어 나오는 꼴이고, 빨간색 빛은 같은 입사 방향에 대하여 42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산란되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즉, 돌아 나오는 광선 사이의 이러한 작은 각도 차이가 무지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보는 태양의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지개는 빛의 어떤 특성에 의하여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2번으로 무지개는 빛의 분산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부 전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굴절률이 큰 매질로부터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이 내부 전반사라는 흥미로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림 A와 같이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진행하는 빛이 경계면을 만날 때 가능한 여러 입사 방향에 따라 광선 1부터 5까지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굴절 광선은 N1이 N2보다 크므로 먼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임계각이라 하는 어떤 특정한 입사각 세타 C에서 굴절 광선은 경계면과 평행하게 진행하므로 세타 C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여기서 5번 경로를 보면 빛은 입사각 세타 C보다 커서 경계면에서 완전 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스넬의 굴절 법칙을 이용하여 임계각을 구하면 세타 1은 세타 C이고 세타 2는 90도이므로 N1 사인 세타 C는 N2 사인 90도는 N2로 쓸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계각은 N1분의 N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반드시 N1이 N2보다 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전반사는 빛이 주어진 굴절률의 어떤 매질로부터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전반사의 흥미있는 응용으로서 다이아몬드나 지르콘, 그리고 광섬유가 이용되는데요. 광섬유는 전선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통화나 다른 형태의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을 위한 구리선이나 동축 케이블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해 알아보죠. 거울에 의한 상의 형성은 반사 모형 하에서 파동의 광선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각 점에서 나오는 광선의 방향은 무한히 많지만 상이 어디에 생기는지 결정하는 데는 두 개의 광선만 있으면 충분한데요. 자, 먼저 평면 거울로부터의 반사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한 그림을 보죠. 이 그림에서 한 광선은 점 P에서 시작하여 수평 경로를 따라 거울로 입사된 후 반사되어 오던 경로를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광선은 비스듬한 경로 PR을 따라 거울에 입사되어 반사 법칙에 따라 그림과 같이 반사됩니다. 그러면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상은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만큼 거울 뒤쪽에 생깁니다. 이때 나타나는 배율은 M은 H분의 H-입니다. 다음으로 구면 거울을 살펴볼까요? 구면 거울은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로 나뉘는데요. 먼저 오목 거울의 경우 그림 A와 같이
물체가 오목거울의 곡률 중심 밖에 있는 경우에 상은 축소된 돌입실상이며, 반면에 물체가 초점과 오목거울 사이에 있는 그림 B의 경우에는 상은 확대된 정립허상이죠. 그리고 볼록 거울에서는 어떨까요? 볼록 거울에서 물체가 거울의 앞에 놓이게 되면 상은 축소된 정립허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얇은 렌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렌즈는 사진기, 망원경, 현미경 등의 광학기기에서 굴절에 의한 상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양쪽 면에서 굴절되는데, 빛이 통과하는 렌즈가 수렴 렌즈이냐, 발산 렌즈이냐에 따라 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 그림은 얇은 수렴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인데요. 물체가 수렴 렌즈의 앞쪽, 초점 밖에 있을 때 돌입 실상이 렌즈의 뒤쪽에 생깁니다. 하지만 물체의 초점과 수렴 렌즈 사이에 있을 경우 상은 정립허상으로서 물체보다 크고 렌즈의 앞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산 렌즈는 물체가 발산 렌즈 앞쪽 어디에 있든 상은 정립허상으로서 물체보다 작게 나타나고 또 렌즈의 앞쪽에 생깁니다. 간섭과 회절. 빛의 파동 또는 광파도 서로 간섭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빛의 파동의 간섭은 각 파동을 형성하고 있는 전자기장들이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파동의 간섭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요. 우선 광원들은 간섭성 또는 결맞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광원들은 서로 일정한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원들은 단색, 즉 단일 파장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토마스 영이 사용한 장치의 계략도인데요. 여기서 평면파의 빛은 나란한 두 개의 슬릿 S1과 S2를 가진 장애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S1과 S2에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스크린 위에 밝고 어두운 평행한 띠를 만드는데 이를 간섭문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비슷한 파동이 만나서 발생하는 간섭 현상은 보간 간섭 현상과 소멸 간섭 현상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보간 간섭 현상은 그림 A와 B에서처럼 두 파동이 결합하는 점 O와 점 P에서 각각 일어나는 것인데요. 점 O와 P에서 밝은 무늬 또는 보강 간섭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여기서 M은 차수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밝은 무늬를 영차 극대라고 하고 이것의 양옆에 처음으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극대를 1차 극대라고 합니다. 만약 무늬들에 대한 각도가 작을 때에는 밝은 무늬의 위치는 Y 브라이트는 D분의 LM 람다로 주어집니다. 다음 그림은 소멸 간섭 현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아래에 있는 슬릿에서 나오는 파동은 위에 있는 슬릿의 파동보다 반파장 늦게 도달하기 때문에 점 R에서 소멸 간섭이 일어나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회절 현상을 살펴볼까요? 회절 현상이란 슬릿의 폭보다 크거나 비슷한 파장의 빛이 슬릿을 통과하여 앞쪽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A와 같이 빛이 좁은 슬릿을 통과할 때 빛이 직진한다면 슬릿에 의해 정해진 좁은 경로를 지나 그림자가 되어야 할 영역으로 빛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림 B는 프라운호퍼 회절무늬 사진으로서 이것은 중앙에 밝고 넓은 줄무늬 하나가 있고 그 주위에 어두운 줄무늬와 점점 약해지는 밝은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음파나 물결파와 같은 다른 파동 역시 구멍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통과할 때 이와 같이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빛과 파동 광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